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매출 세용계산서 내역 중 증빙 5기입입니다. 잠기입이라는 뜻이죠. 매수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료 조회를 통해 매수가 누락된 전표의 증빙을 수정한 뒤 불러오기를 통해 전체 세용계산서 올바른 매수를 고르시오입니다. 도전 지점입니다. 근데 1기 부가시세 예정 신고서의 전체 매출 세금계산 증빙은 세금계산서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지금 잘못 기입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매수가 누락이 됐어요. 근데 이 매수를 어떻게 해서 이 누락을 해서 이걸 잡을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모든 자료를 통해서 누락된 전표의 증빙을 수정한 뒤 전체 불러오기를 해서 세금계산서 올바른 매수를 잡으라는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증빙 5기입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실무자라고 생각해요. 실무자이고 이제 회계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사 자체적으로 했어요. 일을 하는 회사예요. 물론 저도 부가세 신고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근데 이게 만약 자체 신고하기 전에 물론 이제 금액이 다 맞는지 다 확인하거든요. 확인을 다 하고 그 다음 부가세 신고를 최종적으로 해서 올려요. 근데 증빙에 대해서까지도 확인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증빙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은 전자세무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하고 대조를 다 해봐요. 그 다음에 매출인 경우에는 근데 매입인 경우에는 전자인 경우에는 홈택스와 대조를 다 해봐요. 근데 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종이로 해가지고 이제 장소 이렇게 맞나 이제 또 확인을 다 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매출세계산서 증빙 중 5기업으로 인해서 누락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 과세인데 뭐 카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딘가 지금 잘못 입력이 돼 있다는 부분은 이제 해당하는데 그거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서 찾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홈택스를 보고 확인하는데 홈택스에도 이 금액이 안 맞으면은 그때는 찾는데 키입이 잘못돼서 이렇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한정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유형이 잘못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의 전체 매출 세용계산서 증빙은 전자세용계산서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그 뜻은 뭐냐? 전자세용계산서 아닌 걸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힌트를 줬긴 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점이에요. 헷갈려요. 자 예정이고요. 출력 구분은 매출이에요. 전체를 잡으면 돼요. 그럼 어딘가 잘못 입력된 게 분명히 있어요. 자 보니까 면세 매출도 있고 건별 매출도 있고 수출도 있고 카드 매출도 있는데 근데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세금 계산서 이어마 하잖아요. 면세 매출은 계산서이긴 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계산서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진테크가 계산서인 거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 건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주민기재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반영을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해야 되고 수출인 경우에는 이거 맞아요. 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총 몇 매냐면은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6매가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총 6매가 돼 있어요. 그다음 하나 더 봐야 돼요. 뭐냐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5기입이 돼 있다고 돼 있으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지점이고요. 자, 1기니까 1호부터 3월. 내장이 돼 있죠. 내장이 돼 있는데 이건 메인 매출장과 같이 봐야 돼요. 메인 매출장 6장이고 세우계산서 합계표는 4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빠진 게 있을 거예요.
하진테크 제동 한국 엔지니어링 중원인데 하진테크 제동 한국 엔지니어링 중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선 두 장이 빠졌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뭐냐? 하진테크에 해당하는 이 생산학계표는 7,400. 근데 매수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매수 몇 장이에요? 두 장으로 돼 있죠. 7,400. 금액은 맞아요. 금액은 1억 5,800이 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해서 매수가 빠졌냐 했을 때 자료조회를 잘 클릭을 해서 두 장인데 여기에 매수를 안 넣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매수는 맞아요. 매수는 6이 맞는데 누락이 있어서 그래요. 누락을 했을 때 매수를 안 넣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거였고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한데 왜냐면은 매수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매수가 1로 올라가요. 내가 조작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전 지점 과세 매출 신고 기준일까지 밑에 하단에 다 적었고 다 적었어요. 여도 다 적어놨고 증빙도 다 적어놨어요. 여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게 판매가 이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거는 이제 자료 조회를 봤을 때 매수 1, 매수 1, 이가 매수 없을걸요? 매수 없죠.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잘 모르겠어. 이게 매수가 왜 이렇게 1로 안 돼 있냐, 왜 안 돼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의문을 가지거든요. 왜냐면은 매수 자체가 이게 조교명하고 매수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증빙도 잘 넣어놨어요. 증빙도 4라고 적어놨는데 거리 명세서거든요. 아, 이해했어요. 나 전혀 이해 못한 줄 알았는데 이해했어요. 여기에요. 증빙을 1로 잡아야지 세운계산서가 1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메인 매출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부가세 예수금은 메인 매출장으로 해서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증빙 자체를 세운계산서인데 세운계산서 1로 잡아야 될 거를 얘가 거래명세서 4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표에서는 안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래명세서 넣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세운계산서를 이걸 안 넣어버렸으니 당연히 오류가 난 거고, 그러면은 다시 세운계산서 학계표에 제가 다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아까 중원 거를 수정했을 때 자료조회 눌러봤더니 안 뜨네. 매수 1로 했는데 준비 1로 했거든요. 안 뜨는데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이게 한번 틀어지면 이게 잘 안 틀어져요. 이게 교육용이. 됐다. 조회 누르니까 되네. 여기에서 이제 매수 1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사실 이제 이건 기출문제만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저도 실무에서 ERP IU를 한 4년 5년 정도 썼긴 썼지만 지금 이하고 쓰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사실상 근데 사실 드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정답이 몇 번? 6매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매수가 또 이게 또 수정이 안 돼 있죠. 아마 불러오기 해도 매수가 이제 수정이 됐네. 그러면은 아까 하신테크 거도 자료조회 했을 때 여기에 매수를 다시 이거를 증빙을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바꿔주고 다시 변경해가 여기에 조회 누르고 그럼 다시 이제 불러오게 하면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이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실무에서는 이러한 실수는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자, ERP에게 1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첨부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를 고르시오입니다. 도전 지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도전 본점이 아닌 도전 지점을 해주고요. 자 날짜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 7월에서 9월달이에요. 자 봅시다. 세무계산자격표는 1번 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장 다시 할게요. 2번 사업장별 세액신고서인데 사업장별 세액신고서는요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그 사업장 단위과세인 경우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사업장 단위과세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여기 반영이 돼 있죠. 반영되기 위해서 서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수치 명세서입니다. 자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매입이 반영돼 있죠. 그러면 발행금액 직계표는 아니다 수치 명세서 있다는 거고 발행금액 직계표는 여기 3번 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4번 난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맞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세액신고서인데 사업장별 세액신고서는 시스템 관리에 사업장 등록을 자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록이라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장별 세액신고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 자체도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부속 명세서 반영을 통해 공통 매입세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키워드가 되면은 여기 회계관리 쪽에서 부가가치세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본점이고요. 기간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이니까 2024년 7월부터 9월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불러오기 하고 얘 눌러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본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계속 실수해요, 저는. 그니까, 예. 헷갈려요, 계속. 본점만 하다가 지점 바꾸고 이러면. 그래서 만약에 안 뜬다면은 본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역시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공통 매입세 면세 사업분에 반영되는 세액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이 부분을 뜻해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물어봤으면은 사실상 최종 정답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340만원 답이 아니에요. 공통 매입세 면세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17898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뜻해요. 그럼 신용카드 수치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말 그대로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이고요. 수치분이니까 당연히 수치 명태소고요.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냐? 총 세액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31만 5천 원이 됩니다. 33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다가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33만 원이 답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다음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기반으로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여 2024년 12월 31일 전표 처리한 후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도전 지점의 건별 매출세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 자, 봅시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긴 한데 과거 거 자료 보시면은 똑같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수기 계산을 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 금액에 플러스 수기로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시면은 얼추답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2기 부가가치세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10월 1일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2억에 거기에 이제 10에서 12월 달까지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을 뜻해요.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92일. 나누기 이번에 365일이에요? 아니에요. 윤달이 끼었어요. 366일입니다. 4일에 한 번씩 온다는 윤달. 거기에 곱하기 보증금이 이자율이 얼마지? 이자율이 적혀 있을 건데. 잠시만요. 이자율이 여기 있다. 1.2%. 0.012.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좀 세액이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돼요. 603278.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기준 금액을 잡아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매일 매출장에 조회를 하거나 뭐 그렇게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관리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다 넣는 거 아니고요. 이쯤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야매식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도전 지점 해놓고 10에서 12월 잡아놓고 자, 뭐 그냥 하면 되고 예. 동은 그냥 적지 마세요. 그냥 적으려면 그냥 적으면 돼요. 층 몇 층이지? 자, 이렇게 해서 면적까지 잡아요. 면적까지 잡고 용도는 안 적어도 돼요. 임대 기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보증금까지만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603278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쓰기로 계산했던 금액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세액은 얼마냐? 603278은 이제 과세 표준이고요. 60327 이렇게 돼요. 이게 간주 임대료에 들어가는 금액이 돼요. 월세랑 관리비 넣으면 되고 안 넣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일단은 시간 없을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저장 기능이 없으니 그냥 엔터 치고 그냥 끝내주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표 장부 관리에서 전표 입력을 자 클릭. 선생님 이거는 왜 하죠? 물어보면은 이걸 입력을 해야지 부가세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항상 마지막 날에 간주 임대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세액 원가금 해가지고 세액만 넣으면 되거든요. 60327.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60327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세무 구분은 건별 매출 이렇게 해주면 돼요. 60327, 60327. 끝까지 해주면 기문장까지 승인된 거 확인하고, 두 번째 거 해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기 부가치세 신고서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 지점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블로그 결제 클릭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타 영수증, 이 건별 매출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얼마예요? 760327원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 금액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1번 방법 하려면은 기존 금액에 플러스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60327 그럼 아까 그럼 기존에 아마 70만원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760327 해가지고 답을 4번으로 그냥 체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아까 정직하게 이제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주민기재분이 350만원 있고 여기 410-327이 있는데 이렇게 760-327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매수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부분은 안에 제가 입력했던 여기 간주 임대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1번입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는 원가관리에게 쪽 해당하는 문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관리 쪽이 메인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줄줄이 틀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자, 도전 본점에 2024년 1월 말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37,000개일 때 다음 보기를 참고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입니다. 상품과 제품의 판매 단가는 동일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37,000개일 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상품하고 제품 매출이 총 37,000개를 판매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자료를 보려면은 해당하는 매출, 즉 손익계산서 쪽으로 한번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보기가 좀 무난하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37,000개일 때 하나당 단가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억 3,310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37,000개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6,3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가에 하나당 6,300원, 단위당 변동비 1,300원, 5,0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천만원에서 5,000개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4,000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21번에 해당하는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000개가 다시 4,000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프로젝트별로 원가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가스 수수료를 지출한 금액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여기가 프로젝트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관리 항목을 뜻해. 그러면은 관리 항목을 뜻하면서 여기에 상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월별, 분기,
반기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거는 기간별을 뜻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돼요. 기간별 원가 명세서 관리 항목을 뜻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합치면은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프로젝트별로 자 클릭합니다. 자, 프로젝트별로 클릭을 하시면은 PJT 분류는 없고요. 프로젝트는 전체를 자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간은 2024년 상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 가스 수주로가 가장 큰 프로젝트는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일단은 어디가 있는지 리스트 보는 것보다는 가장 큰 금액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87만 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공장이 답이 돼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고정자산 등록 시 관리 부서를 등록하여 관리하던 중 비품 자산으로 등록된 212-003 비품 C에 관리 부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자산의 관리 부서를 3001번 생산부로 등록한 후에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4년 3월 30, 다시 할게요.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4년 결산 시 3001번 생산부이면서 경비 구분이 500번대인 비품의 감가상각비로 계산될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항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비품이 지금 관리부서가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부서가 어디냐면은 생산부로 등록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생산부이면서 500번대로 이제 잡혀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고정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로 자 클릭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사항은 고정자산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일단은 비품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에 대해서 자산 유형을 비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비품 C가 누락이 되었으니 이제 경비 구분은 500번대로 잡아놨는데 관리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부서를 3000번 생산부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쭉 치면 저장이 되고요. 자, 3001번. 나머지 건 다 등록되어 있는데 얘만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누락이 되어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이제 해가 이제 조회를 하는데 여기 감가상각비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밑에 라인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생산부이기 때문에 총괄로 보면은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부서별로 자 클릭해줘요. 자, 여기 이제 답 746,200원인데 746,200원이 아니에요. 왜냐? 사실 여기서 이제 500번대랑 좀 섞여 있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총괄 금액으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비품 거만 이제 봤을 때도 이제 결과치는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했을 때는 746,200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착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부서별로 했을 때는 746,200원 총괄로 한번 볼까요? 총괄로 해가지고 자 봤을 때 부서는 생산부만 물어보고요. 출력기부는 전체, 프로젝트는 없고요. 자, 봤을 때 이 비품에 해당하는 단기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이게 저기 3001번 생산부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 6,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별로 보면은 물론 부서별 자체가 이제 생산부이면서 나오긴 하지만 그 생산부 안에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 코드 번호가
이제 다르게도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4번에 답이 될 수 없는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4번입니다. 도전 본점에 2024년 상반기 원재료 매입 중 타계정 출고가 발생한 월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타계정 대체, 출고가 되어 있는데, 타계정 의로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는 의미가 되는데, 다른 데로. 그래서 원재료 매입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숨은 키워드예요. 이 부분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원가명세서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서 원가 명세서, 즉 원가 보고서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6월 말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타계정 의로대체라고 있죠. 50만원.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타계정 의로대체라고 했을 때 조회가 이렇게 딱 보면 있어요. 자, 얼마? 4월 30일에 타계정 대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가 보고서에서 이에 해당하는 이 타계정 대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조회를 할 때 4월 30일에 조회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달은 몇 월 달이냐면은 4월 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의 2024년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제조원가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아마 복합을 해서 봐야 될 거예요. 자, 1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9억 2,470만원이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해당하는 부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9억 2,470만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노무비가 증가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경비,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지적 경비 이러한 부분에서 다 증가를 하면은 제품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금액이 낮아지면은 제품 금액도 낮아지는 부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인 경우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지출한 여비교통비 금액이 더 크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반기별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기간별 원가 명세서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는 의미는 자, 기간별 원가 명세서를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기간별 원가 보고서입니다. 자,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비교통비 금액이 더 크다는지 안 크다는지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비교통비가 상반기 금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고 했으니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1, 2, 3번 다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다도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4번 노무비 중 상여금으로 지출된 하반기 금액은 4,275만원이다. 노무비 중에 상여금으로 지출된 하반기라 되어있죠. 여기 하반기에는 준 게 없고요. 상반기에는 준 거죠. 그래서 하반기 금액이 아닌 상반기 금액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자 모두 다 끝났습니다. 역시 ERP에게 1급은 풀이 해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지금 웹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계속 오류가 떠가지고 지금 해상도가 좀 안 맞고 또 이렇다 보니 웹캠이 좀 오래 썼거든요. 이걸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얼굴 보이는 영상을 제작할 때가 지금 어느덧 지금 4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6월달 되면은 이제 5년 차가 돼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 많이 더 흘렀고 진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짜 처음에는 말투가 너무 셌어요. 진짜 완전 말투가 완전 경상도식 말투. 지금도 말투가 세긴 한데 이상하게 수업할 때는 이 말투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튜브만 하면 말투가 말투가 좀 올라가면서 좀 많이 세지고 그렇긴 한데 옛날 거 영상을 나중에 구독자 1000명 넘었을 때 한번 제작을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옛날 회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말투가 진짜 아유 이때는 아 이렇다 지금 이렇다 한번 또 한번 또 옛날 또 회상을 또 하면서 또 예, 또 추억이 또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ERP에게 1급은 2023년도 1회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24년도 2회차 총 8회차분을 이제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조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격으로 해주지 않은 이상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이제 합격률은 제가 이때까지 이제 2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이상 이제 하면서 ERP에 이제 불합격 하신 분들만 한 3명밖에 안 되고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ERP회계를 했을 때 합격률은 거의 막 8%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연습을 또 함으로써 이제 많은 실력이 좀 늘어나고 ERP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좀 폭넓게 제가 이제 오프라인을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는 선생님보다는 기업이 더 낫다고 봐요.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고 이게 좀 이리저리 치이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사실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도 사실상 치이는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질문 들어오면은 답변도 좀 최대한 좀 성실하게 해드리지만 그만한 만족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많은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ERP에게 1급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관식, 특히 9문제, 특히 잘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실기에서도 많은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험은 5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꼭 합격하시고 시험까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